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숨결이 느껴지는 11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지사 성장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를 비롯한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 구상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소개했습니다. 전남과 중국 장시성은 자매결연 15주년을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와 문화, 관광 분야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는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가 한층 더 확대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지사 성장회의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참석해 에너지 미래도시 구상과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알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인천, 2018년 베이징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자리로 중국 측에선 인홍 장시성 당서기와 양완밍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장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에선 전국시도 지사협의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6명이 함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 지사는 장시성 인홍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경제, 산업, 농업, 문화, 관광 전반의 교류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본회의 주제 발표에서 전남도는 에너지 미래도시 여건과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제시했고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소개하며 중국 지방정부의 폭넓은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 2부로 나뉘어 양국 지방정부의 사례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종료 후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 확대를 천명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했다며 에너지, 농업, 문화 등 실질 협력을 넓혀 지속가능한 번영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여수, 광양시 의회가 지역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기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단순한 안건 처리를 넘어 인구 유출, 시민 안전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새 의회는 행정 절차를 넘어 도시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앞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협력하며 지역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경환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여수, 광양시 의회가 지역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기를 열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단순한 안건 처리 수준을 넘어 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시민 안전, 복지 부담, 기후 위협처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맞닿은 문제를 우선 과제로 올렸습니다. 또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삶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의회는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일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일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행정과 재정의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의회는 지역 현안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집행부와 협력, 감시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와 책임성, 투명성을 높여 시민 신뢰를 우선에 두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사안을 처리하는 의회를 넘어 지역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기가 실제로 지역의 안전과 정주 여건을 바꾸는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AI 스마트팜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유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일본 유통망을 활용해 수출 판로를 넓힐 계획인데요. 전남도는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전남형 스마트팜 수출 모델 구축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AI 스마트팜 농산물의 글로벌 수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는 도청 접견실에서 해외 판로 확대와 안정적 생산 공급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강 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카타야마 타카시 세비야 부장, 명동주 탐진들 대표가 참석해 전남 농산물의 일본 시장 진출과 중장기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스마트 온실, 축산단지 구축과 농산물 가공 유통 혁신 사업을 추진해 미래형 농업 인프라를 다져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 인프라와 해외 유통망이 연결되면서 수출 물량의 예측 가능성, 품질 표준화, 콜드체인 연계 실무 단계의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강 위원 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 농업의 새로운 수출 경로를 열었다며 AI와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해 전남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의 가을을 물들이는 제25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오는 8일 순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해 팔마 운동장을 시작으로 순천만을 따라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 10km, 5km 등 4가지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경기 전에는 남승용 선생을 기리는 헌화식도 열리는데요. 순천시는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의 가을을 대표하는 스포츠 축제 제25회 순천 남승용 마라톤 대회가 오는 8일 순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회식은 오전 9시 팔마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고 곧바로 5km, 10km, 하프, 풀코스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7천여 명이 참가해 팔마 주 경기장과 순천만을 잇는 수변 코스를 달리며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종목별 규모는 풀코스 500명, 하프 900명, 10km 2,600명, 5km 3,000명이며 코스는 순천만 습지, 생태문화교육원, 에코촌, 남승용로 등 지역의 상징 공간을 두루 지나도록 구성됐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남승용 선생의 뜻을 기리는 헌화식이 남승용 선생 기념 순천시민의 탑 앞에서 진행됩니다. 대회는 순천시 주최, 순천시 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고 현장에는 먹거리와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교통 통제는 각 구간별로 여건에 따라 부분 통제와 전면 통제가 구분되어 시행됩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가을 스포츠 축제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윤명희 의원을 모시고 중장년 창업지원 조례안 및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뭐 겨울이 다가온 게 네. 아니라 이제 가을이 네. 없어지고 네. 바로 겨울로 그냥 예. 직진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그 기후 변화가 뭐 긴 겨울하고 긴 여름하고 두 배로 이제 계절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저희들도 예. 또 동남아 기후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따뜻한 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또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복희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라남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문학도시 장흥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윤명희입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 이렇게 복지TV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지원 조례안은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우리는 조기퇴직과 고용 불안, 또 그다음에 경제 악화로 인해서 매우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중장년층은 여전히 일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분들의 가진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묻혀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서 제가 이 점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창업을 꿈꾸는 중장년들이 체계적인 교육, 또 컨설팅, 그리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폐업도 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우리 전남도의회에서 네. 많이 보듬으로 인해서 예.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중장년층 우리가 창업 지원에 대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은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CEO가 되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그 직원이 채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 전반에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께서는 전남의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도의회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고민 중이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영업의 생태계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을 누가 창업을 한번 하면은 계속해서 막 우죽순처럼 이렇게 커피숍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 된 데는 잘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다 보면은 월세를 못 내는 그런 이제 카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카페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신보에서도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젊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재창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죠? 네네. 예, 소상공인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오면은 쓰는 용도가 딱 두 가지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딱 한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소상공인에게도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폐업을 막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 제도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촉구안을 냈습니다. 그 개인이 기부금을 내는 액수가 500만 원이 한정이거든요. 한정이 예. 그래서 이 기부금 내는 상한액을 좀 없애고 그 기부금이 자기 고향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대로 좀 흘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라 하고 촉구안을 냈던 것입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복귀TV 시청자분들과 전남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늘 토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전남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게 제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머물고 싶은 전남, 행복한 전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의 밝은 내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복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5가지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어가의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시설 감축과 금융 지원, 유통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전남도는 브랜드화와 유통망 정비를 통해 전복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 흑두루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철새 보전과 국제협력을 논의하는데요. 순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 기반 해법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세계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시와 함께 지진 발생을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17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건축물 붕괴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실전 대응력을 높였는데요. 전남도는 훈련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삶의 터전이지만 한순간에 침수나 전복 사고는 곧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과 장비 점검, 그리고 신속한 구조 요청이
바다 위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인데요.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가는 안전한 바다. 오늘 전남 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다는 생활의 터전이자 휴식 공간이지만 한 번의 침수나 전복 상황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조업 어선이나 레저 목적의 배낚시 선박은 파도, 하중, 기상 변화에 직접 노출돼 위험에 대비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난 10월 전남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되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선원은 총 8명이었고 모두 선체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다 인근 조업 중이던 어선의 도움으로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도 헬기를 포함한 구조 전력을 급파했으며 다행히 승선원들은 타박상과 저체온증만 확인됐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선 사고는 침수, 기울어짐, 전복까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구조 요청이 늦거나 주변 지원선이 없을 경우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수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선 조업 어선이나 낚싯배에 승선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출항해야 합니다. 그물이나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배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눕는 상황에 대비해 조타실 지시 없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모여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선박의 무전과 GPS 장비는 항상 켜두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해경과 인근 선박에 구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침수나 전복으로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 멀리 헤엄치려 하기보다 낮은 수온과 파도 상황에 대비해 선체나 부유물을 잡고 최대한 몸을 말아 체온을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오지만 구조는 시간과 조건이 따라줘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안전한 바다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기본 안전장비 착용, 무게중심 관리, 즉각적인 구조 요청 체계가 갖춰질 때 바다는 생업의 현장으로도 안심하고 떠나는 낚시 여행지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이죠? 혼자 달리며 생각을 비우기도 하고 함께 달리며 일상에 활력을 얻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치유하는 러닝의 매력. 오늘 트렌드 열람실에서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아침과 밤을 가리지 않고 또 평일이든 주말이든 곳곳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즉 달리기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록을 세우거나 대회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달리며 생각을 비우고 누군가는 친구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달리며 일상의 활력을 얻죠. 전문가들은 달리기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정신적인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규칙적인 호흡과 리듬감 있는 동작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달리기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순간만큼은 경쟁도 걱정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러닝은 기록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꾸준히 달리다 보면 몸이 변하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루의 기분까지 달라지니까요. 이번 주말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뛰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속도로 내 리듬에 맞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러닝의 매력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유순 작가는 올림머리를 한 여인의 뒷모습 속에 사계절의 풍경과 시간을 담아냅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자연의 결이 되고 빛과 바람이 스며드는 감성적인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붓끝으로 완성된 작품은 일상 속 자연의 숨결을 따뜻하게 전하는 시처럼 다가옵니다. 계절의 이야기로 마음을 물들이는 유순 작가의 예술의 순간을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작업을 할 때마다 힘이 들면 어렸을 때 저 혼자 있었던 그 자연 풍경 속에 그 소리들, 그 감정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다. 한 여인의 올린 머리 속에 사계절의 풍경이 피어납니다. 머릿결에 곡선을 따라 흐르는 빛과 색, 그 안엔 감정과 기억, 그리고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유순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조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솔직히 드러나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전시를 하게 되면 약간 또 양심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면 창피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이제 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를 이제 솔직하게 담는 거. 그는 자연을 주제로 일상의 풍경 속에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특히 올림머리 한 여인의 뒷모습을 통해 인간의 심상을 계절과 자연으로 풀어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여인의 뒷모습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 작품의 키워드는 이제 올림머리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제 올림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소녀들은 잘 묶고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머리를 올리고. 근데 제가 사계절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평면에 계절을 4등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뭔가 입체적인 구상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우연찮게 올림머리만큼 이 조형미가 있는 이 머리 스타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간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자연들, 사계절, 이 이제 4시즌 시리즈인데 머리카락의 곡선에는 봄의 꽃잎과 여름의 바람, 가을의 빛, 겨울의 고요함이 조각조각 자리합니다. 지금 현재의 자연도 좋지만 저는 과거의 자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풍경을 그리다 보면 풍경 안에 제 고향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순천만도 보이고 또 들에 또 뭐 보리밭 풍경도 보이고. 작가가 전하고 싶은 건 자연이 주는 위로입니다.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계기. 그 시간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올림머리를 한 여인의 뒷모습은 이제는 작가의 세계를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인의 머릿결 속에 사계절의 감정을 새기며 진정성 있는 붓끝으로 마음의 풍경을 그려갑니다. 평범한 풍경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의 결. 유순 작가는 그림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는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차가워진 바람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행복한 연말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